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정부의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어제 이어 오늘도 양시장은 좀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집계됩니다. 지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자금의 흐름들은 연이어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HBM 섹터 쪽으로 자금 흐름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강한 슈팅을 보여줬고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살펴보시면 56,000달러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 일부 강세가 나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돌고 도는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투자 매력도가 높을까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의 해답, 종목 상담 119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119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진짜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또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오늘은 매도의 신 홍프로님께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고민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샵 3772번 문자 접수 지금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유튜브 접수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 채널 검색하시고 방송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의 이름 그리고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올려주실수록 신청 확률 높아지고요. 채택될 수 있는 확률 높아지니까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실시간 무료 참여하시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급이 참 쏠리는 쪽으로만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황금파워 수급기 여러분들 받아보시면서 연일 사들이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중 지금 바로 문자샵 3772번으로 파워 두 글자를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장중에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또 황금파워 수급기 받아보실 수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들어서 QR코드 클릭 지금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나올 거예요. 링크 누르시고 2580 입력하신 뒤에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황금파워 수급기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한 선물 저희 전해드렸고요. 그럼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고민과 또 시장 분석 함께해 주실 이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매도의 신입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또 하락이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계속 좀 처지다 보니까요, 전문가님. 오늘 장을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 줄 평 어떻게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전주에 얘기한 거의 연장선일 것 같습니다. 기세보다 못한 밸류업. 그렇죠. 뭔가 강한 기세를 보여줄 것 같았는데 실망감이 굉장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자세하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상장사가 이제 7월부터 밸류업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거기에 따라서 우등생들 그러니까 뭐 상위주 중에 좋은 종목들을 모아서 이제 모든 지수에 연동되는 ETF를 출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제 지원하고 표창을 하면서 이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좋지가 않습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중장기적 과제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얘기가 강제성은 없고 자율 쪽에 맡긴다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선 과연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까? 약간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상승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7월 달까지 가면은 종목이 엇갈릴 겁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괜찮은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뭐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아직 확실하게 완전 포맷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장 지켜보시면서 좀 저희가 이제 유추해 볼 만한 종목을 좀 간추려서 향후에 좀 대응 전략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맥이 좀 빠지실 것 같은데요. 일단 관련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 상황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세히 좀 분석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장 초반에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기간의 매도가 시작되면서 코스피가 하락 출발을 했고요. 장 막판에 외국인이 매수 전환했지만 거기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반등 못하고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매도로 시작하면서 약세 시장으로 출발을 했고요. 오후에 들어서면서부터 매도가 더 강해지면서 일단 장 막판에 반등 못하면서 양쪽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83% 하락한 2,625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7% 하락한 853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일단 아시아 증시는 일본은 상승 마감했고 중국하고 상해 항생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 오전장까지 마이너스였다가 아무래도 뭐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상승 마감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5일 날 전인대에서 발표하는 뭐 전국 인민 대표회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올해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두면서 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개막식 날 뭐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할 거라는데 목표치를 5% 전후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중국은 향후에 좀 연중에서 제일 큰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방어가 잘 되는 상황이라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1원 내린 1,331원 마감했는데 뭐 지금 마감 후도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1,300원 초반으로 안 가고 있어서 일단 1,350원이 만약에 돌파가 되면 저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1,300원 밑으로 갔을 때 외국인 수급이 또 어떤 방향으로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부에서 중국 정부 좀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빅 뉴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수급적인 측면들도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연일 시장이 좀 빠지다 보면은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제가 잘 산 거 맞을까요? 라는 의구심이 좀 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그 고민들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 혹은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그리고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을 4가지 꼭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액고고 황금퍼 수급기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이런 종목을 보면 좋아요 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이 수급기를 또 알려주시는 건데요. 전문가님, 외국인 기관 요즘에 좀 사들이는 종목들은 뭐가 있습니까? 최근 21일부터 지금 나온 누적 종목은 사실 제가 방송에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삼성중공업이 나왔고요. 삼성중공업이요? 예, 삼성중공업이 지금 아마 5영업일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날짜로 본 거는 지금 제가 마감 후에 봤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종목들은 사실 오늘도 지금 프린팅은 제가 PPT를 해갖고 오긴 했는데
사실 지금은 지난 기록을 보는 거고 삼성중공업하고 이제 조선주가 어떻게 수급이 변화한지 저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황금파워 수급기는 여러분들한테 기관 외국인의 연속 매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5일에서 4일, 뭐 7일에서 5일, 10일, 20일에서 10일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매수를 해야 종목이 뜹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오늘은 제가 2월 1일과 2월 7일 날 나온 종목을 샘플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2월 1일 종목은 사실상 지금 기아 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고점이 돌파한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좀 겁날 수도 있었지만 그 전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돌파 이후에 장대가 나왔는데 바로 이틀 만에 그냥 12%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조정폭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고점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와서 나온 이후에 단기 급등을 한 거고요. 보시게 되면 그 바로 다음 날 5영업일, 6영업일 동안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했고요.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도 외국인이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기를 보실 때 항상 뭐 돌파 부분은 차트를 어느 정도 익혀야 되고 기아는 워낙 회사가 좋고 자동차 업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계속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2월 7일 날 나온 종목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한전 KPS입니다. 어차피 2월 7일 날 나오기 전에도 아마 1월 말 때도 나왔었는데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온 이후에 2, 3일 정도 조정된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번에 밸류업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가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특출난 종목보다는 좀 여러분이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쉽고 그런 종목을 가져왔고요. 보시게 되면 2월 7일까지 5영업일 동안 4일을 외국인이 매수했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양이 적었고 매수할 때는 강했고요. 매수하는 날 기관도 따라서 매수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고점이 12%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2월 1일과 2월 7일 날 관련된 종목을 알려드렸고요. 노란톡에 오시게 되면 제가 장중에 중요한 뉴스나 지수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공시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은 추려서 많이 올려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공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수급기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외국인과 기관의 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아 그리고 한전, KPS, 삼성중공업, 셀트리온 등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들 아까 얘기는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런 좀 종목들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파워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독방에서 뭐 시장에 대한 기사들도 확인하고 뭐 이런 선물도 받을래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2580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뒤에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뭔가 이렇게 처져 있으니 제 계좌도 계속 물리는 것만 같아요 하시는 분들, 수익인데요 어디서 좀 이익 실현할까요 고민됩니다 하시는 분들 모두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3772번 그리고 너튜브 2대1 TV 검색하시면 되는데 우리 뭐 후아빠님, 갈비님, 꿈돌이님, 명자님도 오셨는데요.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남겨주시고 시장 궁금증 또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 사연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989번님의 문자 사연이네요. 매도 도와주신 홍프로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익으로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나 봐요. 로보스타입니다. 33,000원에 비중 10% 들고 있는데요.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오늘 수익권에 또 있는 종목을 딱 들고 계시네요. 15% 급등했던 로보스타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되니까 시장에서도 뭔가 반응하는 움직임들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로보스타의 이런 강한 거래량 앞으로의 흐름들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상승한 내용은 LG전자하고 지금
삼성은 로봇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원래 로봇 비서 관련해서 MS에서 이제 앞으로 같이 손잡고 좀 개발을 하자. 그러니까 여자분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남자들도 중요한 게 이제 향후에 가사에 좀 해방될 수 있다. 이런 기사 나온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관련주가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 두 개가 이제 LG전자의 대표적인 관련주인데 금일 급등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량도 실렸고 그동안에 어찌 보면 노봇주가 사실 에브리봇이 상당히 강하게 가다가 이틀 지금 거의 50% 이상이 밀렸기 때문에 좀 매수하신 가격이 아마 33,000원이면 직전 고점 자리, 그러니까 오늘 돌파한 자리에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4만 원까지는 가지 못했고 중간 고점에서 한번 강하게 매물을 좀 해소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3,000원이면 이 구간인데 일단 오늘 돌파가 아주 시원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고점인 37,500원, 600원대에서 저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37,500원이 돌파하면 시청자님께서 4만 원 근방에서는 절반 정도는 일단 차익하시고, 대신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위로 43,000원까지 일단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고점까지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 변동성도 너무 크고 최근에 좀 흐름이 매도를 한번 놓치게 되면 상당히 좀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정 자리에 저항대를 알려드리니까 뭐 45,000원까지도 가능은 하겠지만 아직은 오늘 거래량 한번 실리고 나서 바로 급등한 거라서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하단 가격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1,000원대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갭이 상당히 큰데 위로 올라갔을 때 4만 원 전후에서 한번 차익하고 나머지 갖고 상담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익으로 좀 트레이딩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3,000원 하락할 때 하단 가격 31,000원대 이탈되지 않는지 이 부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문자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122번님 사연이네요. 홍프로님 수고 너무 많으세요 하시면서 성우 하이텍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9,520원에 비중 5% 보유 중인데 내일 추가 매수해보려고 하는데 전문가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요 라고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우 하이텍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한 6%대 쭉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기는 했는데요. 어제는 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N자형 파동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고민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상황인가요? 어제 사실 1,700원 이상에서 노란톡에서는 차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9,100원 밑에서는 사실 계속 제가 푸시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11,000원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느낌이 1,900원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1,700원부터는 차익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뭐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그리고 성화이텍이 어떻게 보면 현대차에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공장을 같이 짓고 하는데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사실 지금 시청자님께서 추가를 하실 거면 사실 밑에 갔을 때 8,800원대 추가를 하셨을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추가 매수가 불타기 개념이라서 위치상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11,000원대가 기존에 이 종목이 한번 급등했었고 급락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 사인 자체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노란톡에서 설명을 아예 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9,500원 미치면 저는 사실 추가하라는 말씀 드리고요. 11,000원이 돌파하면 추세상은 지금 12,000원 이상은 갈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평선 배열이 아직 좀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위치가 240선하고 전체 위치를 보시게 되면 정배열로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서 거래량이 두 번 실렸고 올라가는 거라서 혹시라도 9,500원 밑으로 간다면 저는 다시 한번 추가를 더 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11,000원 돌파하면 12,000원까지 보시란 말씀 드리고 지금 위치에서는 9,000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9,000원 이탈하면 뭐 종목이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워낙 확인이 되는 종목이라서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약간의 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시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실적이나 뭐 전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부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조지아 공장 쪽을 올해 전기차를 4분기부터 오늘 생산한다고 아예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쁠 건 없지만
매물 압박이나 기존의 위치에서 약간 예전에 매물들이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있어서 목표가를 이렇게 정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500원 미치면 추가 매수 좀 가능하고 11,000원 돌파신 12,000원까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9,000원이 이탈되는지 이 부분도 좀 주의는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7989번님과 0122번님 당첨 확인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 달 이내로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황금파워 수급기입니다. 전문가님도 아까 기간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이 종목이 나왔어야 했던 게 기아였고요. 그리고 한전, KPS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런 종목들을 좀 발굴이 돼서 딱 나올 때 전문가님 공통적인 뭔가 특징들이 있을까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산 좀 기록, 매수하고 있고 그런 차트런 방향들은 차트 어때요? 방향은 이제 종목별로 편차가 있는데 사실 전달 같은 경우는 좀 지리하게 옆으로 가다 갑자기 급등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요번에 저 PBR 때는 좀 당황스럽게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전력을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예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기사를 보시면 압니다. 한전에서 지금 배당이나 그런 부분은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를 데이터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램시마나 그런 연관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뭔가 좀 좋은 얘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께서 아는- 포탈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네.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규로 나온 종목을 계속 저희가 추적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당연히 밸류업 공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부분은 조정이 나오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면서 종목을 좀 추적하시면서 위치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적 관찰이 좀 가능한 종목들로 선별이 됐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하는 종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종목들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바로 파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면 더 빠르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핸드폰 들어서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25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우리 영수님도 연락 올라오셨고 후 아빠님도 지금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요. 그 가운데서는 박명자님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처음 들어봐 봐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한국 내화 신청해 주셨네요. 지금 3,100원은 비중 4%. 이평선 하단으로 내려가는데 지금이라도 약손실로 나올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쭉쭉쭉 지금 주가 차트도 빠지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럴 때 약손실이라도 좀 내가 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좀 기다려 봐야 하는 건지 이런 차트는 좀 어떻게 저희도 해석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내화는 상당히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업력도 상당히 되는데 아마 지금 최근의 흐름은 아무래도 실적이 적자 전환이 되면서 그 이슈인 것 같고 그리고 내화물이라는 게 철강에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메모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고온에서 연화되지 않게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 불나지 말라고 내화벽돌 그리고 내화벽지 약간 그런 개념인데 문제는 이제 알루미늄의 합금이나 탈산재 쪽에 되게 상당히 오래된 회사고 그리고 시멘트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을 피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철하고 제강, 시멘트, 유리, 중공업에 다 사용되는 회사라서 회사 업력이 제가 알기로 지금 거의 몇 년, 2년만 더 지나면 50년째입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되게 오래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약간은 시장에서 중심을 못 받는 종목이기도 하고 실적을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실적은 계속 최근에는 나쁘진 않았는데 올해는 2023년이 적자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총이 높지도 않고 그리고 보시게 되더라도 적자 전환 되면서 매출은 늘었는데 아마 원자재 값이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뭐 이슈나 그런 부분이 잘 생기지 않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중장기 투자로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1분기 실적 나올 때 어떤 분위기로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별 상황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지금 거래량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44,000주니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시청자님이 손절할 거면 벌써 지금 3,000원대 밑으로 갔을 때 2,950원 정도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 위치로 보셨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단 구간이 밀리면은 제 생각에 2,850원을 지지받는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는 박스권에서 지금 돌파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위로 3,150원짜리 근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겁니다. 이 장대항봉의 거래량이 실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망이나 그런 부분 상당히 좋고요. 원자재 값이 좀 안정화되면 실적은 분명히 개선됩니다. 회사나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좀 대중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좀 뉴스가 별로 없는 종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15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최대 목표가는 3,300원을 말씀드리고요. 중장기로는 더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박스권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하단 이탈했을 때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하실 거면 짧게 하시고요. 3,150원 돌파하면 최대 3,300원으로 목표가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3,150원 돌파 시 3,300원까지 최대로 볼 수 있는 맥스 가격대. 그리고 일단은 2,850원 지지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도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통해 종목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풀으셨다면 이제는 내실을 좀 다지는 시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오늘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초급등주 11패턴 매매 기법이 찾아갈 예정입니다. 자, 급등주에도 안전한 매매 급소 과연 어디에 있는지 오늘 밤 11시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밤에 진짜 TV를 보면서도 고민, 한숨 나오신다면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홍프로님 하면서 문자 사연 올려주고 계세요. 3539님도 그러시고요. 4723번님도 어서 오세요. 자,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튜브를 통해서도 저희가 댓글로도 받고 있으니까요. 이데일리 TV를 너튜브에 검색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자 사연들 체크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92번님이네요. 한일현대 시멘트를 신청해 주셨는데 15,450원에 지금 비중 20%입니다. 향후 전망 그리고 함께 투자 전략 좀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셔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짝쿵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쭉쭉 좀 주가 차트가 내려가서 이게 진짜 고민일 것 같아요. 전문가님, 시멘트 전문 업체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좀 소외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분위기의 전망을 타고 간다면 언제 전략 잡고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 PBR 쪽에서는 이제 지주사 쪽에서 뜬금없이 올라간 게 작년에 이제 HDC 사고 나고 나서 지금 엄청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잠깐 말씀드리지만 건설 경기가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최대 시멘트들은 무조건 건설 경기에 밀접한 관계입니다. 도로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그렇죠. 아파트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가 사실 누가 봐도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또 아파트 청약이나 그런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라도 그렇죠. 분양 시장도 안정화돼 있지 않고 그리고 실적이나 그런 부분을 보고 들어가셨다면 조금 시간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사실 한일현대 시멘트가 배당도 3.9% 이상 주면서 되게 안정적인데 문제는 차트 자체가 상승 차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바닥으로 보고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거의 작년 6월 달부터 지금 계속 밀린 거고 240선을 아예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건설 경기하고 맞물려 있어서 이런 상황인 거지 회사 자체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매수하셨으면 배당 받으면 사실 플러스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거래량도 6,000주라서 사실 되게 좀 매매하기도 어려운 종목인데 위치상 16,000원을 돌파하면 그래도 저는 17,000원까지는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14,650원이 전저점이긴 한데 2평 배열로 봤을 때 최근에 120선 터치한 걸로 봐서는 방향타를 좀 바꾸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약간 U자형으로 올려야 되는데 뭐 이슈나 그런 부분이 붙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단에 14,650원이 이탈하면 그때는 또 지지부진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16,000원 돌파했을 때는 고점 갔을 때는 시청자님께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지루하면서 지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건설 경기의 어떤 부양책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사실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좀 경기 분위기도 좀 좋아야 될 것 같고 건설 경기 부양책들도 좀 솔솔 나와야 이런 뭐 섹터들의 흐름들도 다시 살아나질 않을까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16,000원 갔을 때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주시고요. 천천히 느리게 한번 멀리 좀 본다는 생각으로 17,000원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사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004번님 사연입니다. 홍프로님 팬이에요. 와, 또 팬분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QRT 신청해 주셨는데요. 26,300원의 비중 10% 지금 수익 중입니다.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지 목표가를 부탁드려요. 야, 일단은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런 시장에 수익 난다고 하는 건 꽤 그래도 투자를 잘하는 분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QRT가 오늘 24%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진짜 목표가 어디로 잡아야 돼 이런 생각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품 섹터인데 전문가님 반도체 HBM 섹터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QRT는 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눈높이 높여 잡아도 좋을까요? HBM이긴 한데 사실 반도체가 오늘 올라간 종목들은 저커버거가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섹터 중에 HBM으로 연관된 게 왜냐하면 LG전자 쪽에서 메타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드웨어 쪽이 약하기 때문에 LG전자하고 손잡는다는 약간 그런 그쵸. 제스처 때문에 오른 거고 QRT는 사실 지금 실적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그 이슈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뭐 KC나 그런 종목들이 전체가 다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그 지금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모 회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는 것까지만 제가 기사를 봤기 때문에 어차피 단기로 고점으로 올라간다면 4만 원대 돌파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때는 시청자님께서 지금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걸 뭐 한 번에 팔면은 사실 누구도 꼭지에서 팔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신의 영역이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37,000원, 35,000원은 지금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지금 최근에 흐름 자체가 워낙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35,000원 지지받는 걸 확인하시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4분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4만 원이 넘어가면 42,000원에서 42,500원, 그 다음에 45,000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졌고 마크 저커버거가 내일 만약에 만남을 했을 때는 재료 소멸도 조금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만 원 돌파로 그 이후에는 차익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락했을 때는 35,000원 이탈했을 때는 전량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5일선이 내일 올라오면 아마 33,000원에서 34,000원대 사이일 수 있는데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좀 뉴스로 올린 거라서 이슈가 소멸되면 분명히 또 급락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한 기사 보니까 오늘 밤 10시 또 한국에 저커버거가 온다. 또 이런 얘기가 있고요. AI 기술에 대한 미래 대화를 일본 기시다 총리와는 나눴다라고 또 기사가 나온 만큼 관련한 AI 섹터들의 흐름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5492번님과 4004번님 바로 당첨 확인 문자 저희 요청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저 문자 당첨됐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이내로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당첨 너무너무 축하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황금파워 수급기 신청이 굉장히 많아요. 파워 문자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뭔가 에너지를 받는 기분이죠. 수급들이 뭔가 몰리는 종목에는 주가 차트도 쭉쭉 올라가길 마련입니다. 전문가님, 근데 이 수급기를 만드실 때 꽤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제가 5일에서 뭐 4일, 뭐 7일에서 5일, 20일에서 10일 그런 거를 이제 입력을 한 건데 예전 버전에서는 사실 3개까지만 했다가 좀 줄였다 막 저도 어차피 이거를 계속 통계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냥 기관 종목으로 마음 편히 볼 거면 사실 제일 편안한 종목입니다. 단 요번처럼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예전처럼 전달에 했을 때처럼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대신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안 나오는 종목이 갑자기 나온 게 이번에 한전하고 이제 한국전력하고 한전 KPS인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이 나왔을 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단기 급등했을 때 제가 항상 힌트를 드리는 게 너무 무리하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샘플을 해온 종목이 일부러 제가 좀 약간 단기 급등한 종목을 좀 샘플을 해온 건데 네. 보시게 되면 2월 1일하고 2월 7일 날 나왔던 종목이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관하고 외국인이 통계적으로 연속 매수하지 않으면 뜨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오류가 날 때도 있겠지만 거의 이 수치상 HTS에 들어있는 그 숫자대로 나오는 거라서 일단은 보시게 되면 2월 1일 날 나왔던 종목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기아입니다. 전고점이 돌파한 이후에 나왔는데 그 수급 자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온 건데 2월 1일 날 나왔을 때를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2, 3일 만에 지금 거의 12%까지 상승한 건데 이 부분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갑자기 엄청나게 들어온 겁니다.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바닥에서 나왔을 때하고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좀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날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매수한 것만큼 무식하게 매수하면서 급등을 한 건데 그래서 12%까지 급등을 했고요. 2월 7일 날 나왔던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사실 한국전력이나 한전 KPS는 사실 자주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왔을 때는 수급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된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월 7일 날 나왔고 원래 1월 말쯤인가 나왔다가 없어졌다 다시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때 나오고 나서 바로 일주일 전후로 해서 12%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는 항상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이 주가에 이 종목에 대한 뉴스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한전이나 뭐 어떤 분위기고 그런 걸 보시면서 조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이나 월봉 가서 목표가를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5일에서 4일간 매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샘플링은 단기 급등한 걸 갖고 오긴 했는데 항상 이런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등록한 다음에 좀 처음에는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가상매매 해보셔도 되고 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좀 사보고는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 그러면 좀 가상 계좌를 통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매매 연습도 해보시고 이런 수급기를 통해서 공부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파워 2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QR코드 스캔하셔서 2580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노란 톡방에서도 황금 파워 수급기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유튜브 사연도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하윤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홍프로님 팬입니다 하셨는데 오늘 팬분의 사연 굉장히 많습니다. 알루코예요. 3,500원의 비중은 30%, 꼭 상담 부탁해요 하면서 하트를 그려 넣어주셨는데요. 이 마음이 저희 꼭 받으면서 상담 하나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루코가 3,335원에서 1% 약세로 거래를 마친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실권에 있겠죠. 지금 이 종목이 좀 매물대에 갇혀서 뭔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실적적인 측면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건지 지금 알루코의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은 좋나요? 예, 근데 알루코- 주가는 또 왜 이럴지? 이 종목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쪽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알루미늄 압출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사실 예전에 한번 무료로 알려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풍력 쪽에도 연관이 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제일 좋은 게 알루미늄이랍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녹여가지고 바로 다시 또 뭐 주물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SK온의 헝거리 쪽에 원래 그 배터리 케이스 들어가는 부분하고 원래 폭스바겐 쪽하고 여러 가지 뭐 알루미늄 케이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을 제껴놓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원자재 값에 관련된 이슈로는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실적을 잠깐 보여드리면 시장에서 뭔가 좀 중심을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하고 다른데 전년도도 6,400억에 340억 이상 매출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올해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의 한 6천억 정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줄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은 벌써 300억이 넘었기 때문에 나쁠 건 없을 겁니다. 대신에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왔고 뭔가 수렴하는 형태라서 시청자님 비중이 조금 많긴 하신데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치상은 3,500원대가 매수가시니까 위로 3,750원짜리 이상이 돌파가 3,800원이 돌파하면 4,000원을 일단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이나 그런 부분 대신에 사실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회사에서 뭔가 좀 자료를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기사를 보니까 작년 10월 26일 이후로는 거의 기사가 없는 게 조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지금 이탈되지 말아야 될 자리가 3,100원대긴 한데 회사가 사실 어떤 메리트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있는 종목이라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추가하진 마시고 종가로 3,500원 이상이 올라왔을 때 이평선이 따라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하면 일단은 최종 목표가를 4,000원으로 말씀드리고요. 뭐 추세로는 좀 더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소형 주세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어대니까 비중 관리하시라는 말씀드리고 3,1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좀 3,100원대로 가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없는 종목이고 좀 이슈나 그런 부분에 좀 붙는지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100원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 급등하면 최종 목표가 4,000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박하니님 우리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아비코전자예요. 15,100원에 지금 10% 진단 부탁드려요 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또 반갑게 해주시니까 저희도 반갑게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비코전자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또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적자 전환 얘기들도 있고요. 전문가님. 주가가 우하향입니다. 이거 추세 전환할 때 꽤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적자 전환된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문제가 이제 이 종목이 원래 대표적인 게 수동 소자하고 PCB 쪽하고 D램의 DDR5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이제 연관된 종목이 심텍과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저희가 아는 그 종목 중에 사실 제일 후발주자입니다. 종목이 그러니까 심텍이나 사실 대덕전자 규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매출이 1,000억대 전후기 때문에 그쪽은 심텍이 거의 PCB 쪽에서는 대장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적전자 이제 최근에 급부상하는 TLB라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비코전자인데 DDR5가 지금 좀 서버형이라 그쪽에 좀 뭔가 이슈가 좀 나오고 회사가 좀 실적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적자 전환된 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먼저 보여드리면 전년 대비로 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도 줄었고 영업이익도 줄었고 뭐 계속 적자나다 보니까 아마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고 시청자님 매수가가 15,000원대면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이탈되는 상황이라서 전저점이 이탈됐을 때 사실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좀 했었어야 하는데 여기서 그냥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전 저점으로 넓게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거의 저점으로 보게 되면 1,500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1,500원 이탈하면 상당한 지금 고통을 줄 가능성도 높고 저점까지 완전히 내려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고요. 계속 지금 음봉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위로 올라가려면 12,000원 20선이 돌파인데 이렇게 하락형이 나왔을 때는 절대 한 번에 돌파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가 나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당장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1분기 때 어떤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PC 수요가 뭐 증가한다 그러면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은 있긴 한데 후발주자도 그렇지만 지금 선발주자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양호하지 않은 만큼 좀 시간을 둬야 될 것 같고요. 20선 구간인 12,000원이 돌파하면 좀 상승 구간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 급등했을 때는 제가 볼 때 14,000원의 저항대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어서 매수가까지 바로 갈 가능성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12,000원 돌파했을 때 14,000원 올라가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1,500원이 이탈하면 추가 하락을 염두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2,000원 돌파 시 이제 돈 상승 가능성도 있고 14,000원까지 간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코전자 저희 또 하나씩 봐드렸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 이렇게 해서 종목 고민 좀 해결해 봤고요. 또 이어서 이후에 또 방영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급등매매 전문가의 초급등주 11패턴 매매 기법이 찾아갈 예정입니다. 과연 어디에 그 안전한 급등주의 매매 급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투자 공략주입니다. 과연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시는지 수급이 뭔가 좀 들어오는 종목이겠죠? 오늘은 사실 좀 저평가 종목인데 그래요? 무거운 주식을 갖고 왔습니다. 일부러.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워낙에 유명해서 뭐 다들 아시는 종목입니다. 결제 피지 대행 서비스인 KG 이니시스입니다. 쇼핑몰하고 인터넷상에서 일단 지불 결제가 필요한 업체에다가 지불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어떻게 보면 대행해주는 업체고요. 기존의 온라인 휴대폰 결제 시장이 아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하고 구독 경제 시장에도 지금 진출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험료 결제나 그런 부분이 좀 신시장 쪽에 진출하면서 매출을 좀 더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에서 거의 플랫폼에선 강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B2E 커머스 쪽으로 좀 협력을 강화하면서 셀러들이나 그런 쪽에서 가맹점을 좀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종목은 사실 전체 영역에서는 K뱅크하고 알리 쪽 결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중국 쇼핑이 사실 저희한테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좀 이슈가 맞물립니다. 현재 구간상은 금일 0.92% 빠진 12,900원인데요. 여러분께서 현재 구간에서 12,400원까지 일단은 매수 영역으로 보시고요.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니까 좀 천천히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1차로 강세가 나왔을 때는 14,400원을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하락했을 때는 11,3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종목이 지금 약간 정배열로 바뀐 다음에 수급이 돌면서 약간 돌려나가는 구간이라서 뭐 이슈가 나오면 사실 급등이 나올 때도 있긴 합니다. 단 회사 배당이나 뭐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런 부분이 나쁜 종목이 아니라서 좀 시간 두고 천천히 보시면서 좋은 수익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가지고 멀리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KG 이니시스였습니다. 매수가 2월 27일 시가 이하에서 12,400원, 목표가 14,400원, 손절 라인은 11,300원까지 가격 전략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좀 도모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문가님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밸류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일단 상승했던 종목들이 차익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고점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차후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동안의 통계치에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여러분께서 종목을 좀 선별해서 어느 종목으로 할 건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최근에 고점을 간 이후에 내리지는 않지만 박스권에서 하단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께서 영향을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좀 비중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종목을 할지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들이 뭐 뉴스나 그런 데 보면 많이 나오니까 좀 체크하시면서 선별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월부터 결산이 시작되면 4개년, 3개년 이상 적자 기업은 이제부터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문제되는 종목 노란톡에서 말씀드린 거는 조금 거래 정지 걸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파 심사만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동전주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단기로 대응을 해야지 그거를 나는 끝까지 끌고 간다 그러다가는 낭패 볼 수도 있습니다. 결산 시기가 다가오면 저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거래 정지 부분이라서 이제부터는 조금 소형주 중에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좀 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시장을 천천히 보시면서
지금 관점에서는 천천히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